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엄청 오랜만이죠. 중간중간 쇼츠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길게 책을 읽어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어요.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언급했었지만 장기적인 슬럼프에 시달리는 중이었고 생각의 정리도 필요해서 늦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가서 책을 읽으며 사색에도 잠겨보고 글램핑을 떠나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산길도 걸어보고 밤에는 불멍과 함께 책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100% 충전해서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의 시간이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만한 채널 따뜻한 목소리 현주님의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채널 초창기부터 성장해가는 모습을 꾸준히 지켜봐 왔는데 이제는 책까지 출간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책엔 북튜버를 시작하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주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책 내용 중 북튜버의 길을 가며 생겼던 고민들에 깊이 공감하였고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현주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서 더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현주님이 쓰신 시와 같은 글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그 글은 쇼츠 영상을 통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같은 북튜버의 입장에서 똑같이 고민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저에게 말해주고 싶은 위로의 글 몇 개를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잠시 멈추어 서야 할 때. 형 A대학 나왔어? 회식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회사 동료인 친한 형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의 일입니다. 술이 덜 깬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형이 A대학 법학과 출신임을 알았습니다. A대학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였죠. 더구나 법학과라니. 이런 형이 우리 회사에 다닌다니 정말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형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형은 왜 법 쪽으로 안 가고 우리 회사에 취직한 거야? 저의 짓궂은 질문에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난 지금 회사가 적성에 잘 맞고 좋아.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자신을 채찍질했다고 말이죠. 대학만 들어가면, 정말 대학만 들어가면 이 고통은 끝난다. 대학만 들어가면. 형은 그 생각만으로 고등학교 3년을 버티고 또 버티며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자유로워지리라 하는 꿈으로요. 무던한 노력 끝에 형은
주위 사람들의 바람대로 목표했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의 종착점이라 생각했던 그곳은 또 다른 출발선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라는 예선을 뚫고 올라온 쟁쟁한 실력의 경쟁자들로 가득한 본선 출발선이었죠. 대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형은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던 대학 생활의 환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대신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로 친구들과 함께 매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교 1, 2학년 생활을 친구들과 술로 보내고 도망치듯 군에 입대했죠. 시간이 지나 제대를 하고 떠밀리듯 준비한 사법시험에서도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날, 형은 좁디 좁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형은 그날 자신이 지금껏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왔음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결코 그가 원해서 해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릴 적부터 들어온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타이틀을 잃고 싶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부단히 노력해온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형은 눈물로써 남을 위해 살아왔던 나를 솔직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다고 말했죠. 모든 말을 마친 그의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언제라도 늦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이 과감히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이 회사로 온 것처럼 말이죠. 형의 말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아무리 늦더라도 그 순간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옷을 살 때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건 누가 뭐래도 참 불편한 일일 테니까요. 실수로 맞지 않는 옷을 사게 되면 곧 교환하거나 환불할 생각을 할 겁니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의 바람대로 사는 것은 내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내게 맞는 옷은 내가 입었을 때 편안한 옷입니다. 나에게 맞는 옷이 옷가게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삶도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득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멈춘다고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기에
결코 늦은 날이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조금 늦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에게 맞는 편안한 옷을 입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행복한 일일 테니까요. 계속 걷게 하는 것들. 유튜브로부터 갑자기 한 달간 수익을 정지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넘게 큰 탈 없이 잘 운영해오던 터라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기라도 한 것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정지 사유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재사용된 콘텐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가져다 쓴 적도 없고 무단으로 짜집기 해서 영상을 제작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한 가지 의심되는 건 저작권 문제뿐이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선 출판사로부터 매번 사전에 허가를 받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유튜브 관련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을 보고 제 채널의 수익이 정지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영상을 자르거나 합쳐서 똑같이 다시 올려도 재사용된 컨텐츠에 걸릴 수 있다. 아차 싶었습니다. 가끔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재활용하여 오프닝 멘트 모음집과 동화 모음집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영상들이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습게도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갑갑했습니다. 앞으로 채널의 영상은 계속 올릴 수 있었지만 수익은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 재신청을 하려면 30일을 꼬박 기다려야 했죠. 운이 나쁘면 한 달 후에도 허가가 안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였을까요? 문득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로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만성적인 불면의 밤을 만든 거죠. 회사에서는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했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버거운 밤이면 유튜브에서 잠이 오는 소리 같은 것들을 들으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본 댓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지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득 저도 그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입니다. 채널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부담감 때문인지 금세 체력이 달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체 불면증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회사를 다니면서 짬을 내 일주일에 2번 영상을 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좋아하는 게 생겨서 시작한 일인데 체력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많이 아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일주일에 2번은 거뜬히 녹음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옮아가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매일 1시간씩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친 김에 매일 아침 스트레칭과 할 수 있는 만큼의 근력 운동도 시작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꾸준히 하루에 10,000보를 걷고 아침에 일어나 팔굽혀펴기 50회를 하고 스쿼트 100회를 하고 복근 운동 30회를 꾸준히 하는 나름대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봐도 꽤 괜찮은 저였죠. 일주일에 2번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일은 제게 더 이상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면증이란 단어는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한데 모든 영상에 대한 수익 정지 통보를 받은 지금 문득 잠에 못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봐도 꽤 괜찮았던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쓴웃음이 지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었는데 유튜브 수익 하나 정지되었다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우울해하고 있는 제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가끔 친구들이 유튜브 수익에 관해 물어올 때마다 책은 왜 선물로 받지 않느냐고 물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 돈에 크게 관심 없어. 돈이야 적당히 벌면 되지. 누군가의 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요. 돈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놈이 그게 진짜 돈에 환장한 놈이래. 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이 정지되었다고 늦은 밤 천장을 바라보며 우울해하고 있는 저를 보니 그가 말한 돈에 환장한 놈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고상한 척 했던 놈이 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한편 그동안 유튜브에서 만든 행복한 추억도 늦은 밤 길을 잃고 헤매는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 어느새 우울은 사라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립니다. 처음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을 때의 두근거림. 조회수가 일찍 오를 때마다 가슴 설렜던 기억.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는 댓글을 받고 종일 들떠있던 기억. 실버 버튼을 신청해 놓고 며칠 동안 설레서 잠 못 들던 기억. 입병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구독자님들이 주셨던 애정어린 위로와 관심. 감사하고 뭉클한 추억들이 늦은 밤 저를 찾아왔다가 떠나갑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절대 버릴 수 없는 기억들이죠. 그 기억들은 내가 있잖아. 울지 마. 괜찮아. 오늘 밤도 잘 잘 수 있을 거야. 라며 토닥이며 저를 안아주고 떠납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날들을 이미 벌어진 일을 붙잡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를 골몰하느라 많은 밤을 낭비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녹록치 않은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밤으로 이어지는 빈 종이에 이미 벌어진 일들을 빽빽하게 채워넣기에 바빴습니다.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져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집중하자. 그래야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울감에 빠져 나 자신을 잃어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일이다. 분명 앞으로도 확실치 않은 미래는 자주 우리의 숨길을 짓누를 테지만 거기에 장단을 맞춰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자신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시련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마다 언제나 왜를 외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임세원 교수의 말처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사과 한 개를 두 개로 만드는 건 왜 사과가 한 개뿐이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한 개를 더 구할 수 있지? 일 테니까요. 조금씩 지워야 할 영상은 지우며 채널을 재정비할 생각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언제나처럼 꾸준히 독서를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언제나처럼 산책을 하고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일을 하고 어떻게 재미있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어떻게 재미있게 인생을 꾸려갈지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길. 발음이 완전 엉망이네요. 이런 컨텐츠 하실 거면 발음 연습부터 다시 하고 하세요.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20분 듣고 껐습니다. 겉멋만 잔뜩 들었네요. 진짜 최악입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종종 이런 댓글을 받게 되더라도 웃으며 넘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궁서체의 느낌으로 쓰인 그 댓글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멍하니 그 댓글을 보다가 이내 머리를 흔들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중에도 그 사람의 댓글은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제 머리를 어지럽히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더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습게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웃어넘겼던 누군가의 말투 지적이나 발음 지적, 그리고 목소리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전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북튜버를 할 자질이 있긴 한 걸까 하면서요. 객관적으로 보면 힘을 주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이 99%라면 그런 댓글은 정말이지 1%에도 못 미쳤는데 말이죠. 걱정은 그날 퇴근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책을 낭독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책을 읽으려 하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잘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우 토해내듯 몇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보아도 몇 문장 읽지 못하고 틀리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책 읽는 거 재미없다. 1년 넘게 구독자님들과 하루의 안부를 나누고 책을 소개하고 일부 낭독하는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데 재미없다 라는 기분을 느낀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낮게 깔리는 잔잔한 목소리를 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에 정확히 들리는 경쾌한 목소리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하루 끝에 이불 같은 나긋한 분위기를 원했고, 또 어떤 이는 내용을 온전히 품고 있는 또렷한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려면 낮게 깔린 맑은 목소리로 재워줄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전달력 있게 말해야 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속에 확 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책을 절대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건 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저처럼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분해지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책을 읽는 일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책을 읽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책을 낭독하는 일이 그저 활자를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낭독하는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올리는 일은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생각해보니 그동안에 저는 남의 말에 휘둘리며 이리저리 경로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자주 무시했고 남의 말에 큰 의미를 두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발 늦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하며 자책하고 괴로워하곤 했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꼭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이 오답처럼 느껴져서요. 한데 어쩌면 오답이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오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워서 시작한 제 영상을 46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주고 계시니까요. 저도 저를 조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로소 모든 게 명쾌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닌 타인이 바라는 내가 되는 방향으로
저를 계속 몰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노력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마음이 좋아하는 길을 의식적으로 걷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다정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타인을 존중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야 할 때, 형 A대학 나왔어? 회식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회사 동료인 친한 형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의 일입니다. 술이 덜 깬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형이 A대학 법학과 출신임을 알았습니다. A대학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였죠. 더구나 법학과라니. 이런 형이 우리 회사에 다닌다니 정말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형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형은 왜 법 쪽으로 안 가고 우리 회사에 취직한 거야? 저의 짓궂은 질문에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난 지금 회사가 적성에 잘 맞고 좋아.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자신을 채찍질했다고 말이죠. 대학만 들어가면, 정말 대학만 들어가면 이 고통은 끝난다. 대학만 들어가면. 형은 그 생각만으로 고등학교 3년을 버티고 또 버티며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자유로워지리라 하는 꿈으로요. 무던한 노력 끝에 형은 주위 사람들의 바람대로 목표했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의 종착점이라 생각했던 그곳은 또 다른 출발선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라는 예선을 뚫고 올라온 쟁쟁한 실력의 경쟁자들로 가득한 본선 출발선이었죠. 대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형은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던 대학 생활의 환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대신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심리로 친구들과 함께 매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교 1, 2학년 생활을 친구들과 술로 보내고 도망치듯 군에 입대했죠. 시간이 지나 제대를 하고 떠밀리듯 준비한 사법시험에서도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날, 형은 좁디 좁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형은 그날 자신이 지금껏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왔음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결코 그가 원해서 해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릴 적부터 들어온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타이틀을 잃고 싶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부단히 노력해온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형은 눈물로써 남을 위해 살아왔던 나를 솔직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다고 말했죠. 모든 말을 마친 그의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언제라도 늦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이 과감히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이 회사로 온 것처럼 말이죠. 형의 말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아무리 늦더라도 그 순간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옷을 살 때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건 누가 뭐래도 참 불편한 일일 테니까요. 실수로 맞지 않는 옷을 사게 되면 곧 교환하거나 환불할 생각을 할 겁니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의 바람대로 사는 것은 내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내게 맞는 옷은 내가 입었을 때 편안한 옷입니다. 나에게 맞는 옷이 옷가게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삶도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득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멈춘다고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기에 결코 늦은 날이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조금 늦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에게 맞는 편안한 옷을 입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행복한 일일 테니까요. 계속 걷게 하는 것들. 유튜브로부터 갑자기 한 달간 수익을 정지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넘게 큰 탈 없이 잘 운영해오던 터라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기라도 한 것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정지 사유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재사용된 콘텐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가져다 쓴 적도 없고 무단으로 짜집기 해서 영상을 제작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한 가지 의심되는 건 저작권 문제뿐이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선 출판사로부터 매번 사전에 허가를 받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유튜브 관련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을 보고
제 채널의 수익이 정지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영상을 자르거나 합쳐서 똑같이 다시 올려도 재사용된 컨텐츠에 걸릴 수 있다. 아차 싶었습니다. 가끔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재활용하여 오프닝 멘트 모음집과 동화 모음집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영상들이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습게도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갑갑했습니다. 앞으로 채널의 영상은 계속 올릴 수 있었지만 수익은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 재신청을 하려면 30일을 꼬박 기다려야 했죠. 운이 나쁘면 한 달 후에도 허가가 안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였을까요? 문득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로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만성적인 불면의 밤을 만든 거죠. 회사에서는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했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버거운 밤이면 유튜브에서 잠이 오는 소리 같은 것들을 들으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본 댓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지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득 저도 그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입니다. 채널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부담감 때문인지 금세 체력이 달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체 불면증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회사를 다니면서 짬을 내 일주일에 2번 영상을 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좋아하는 게 생겨서 시작한 일인데 체력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많이 아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일주일에 2번은 거뜬히 녹음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옮아가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매일 1시간씩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친 김에 매일 아침 스트레칭과 할 수 있는 만큼의 근력 운동도 시작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꾸준히 하루에 10,000보를 걷고 아침에 일어나 팔굽혀펴기 50회를 하고 스쿼트 100회를 하고 복근 운동 30회를 꾸준히 하는 나름대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봐도 꽤 괜찮은 저였죠. 일주일에 2번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일은 제게 더 이상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면증이란 단어는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한데 모든 영상에 대한 수익 정지 통보를 받은 지금 문득 잠에 못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봐도 꽤 괜찮았던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쓴웃음이 지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었는데 유튜브 수익 하나 정지되었다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우울해하고 있는 제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가끔 친구들이 유튜브 수익에 관해 물어올 때마다 책은 왜 선물로 받지 않느냐고 물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 돈에 크게 관심 없어. 돈이야 적당히 벌면 되지. 누군가의 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요. 돈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놈이 그게 진짜 돈에 환장한 놈이래. 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이 정지되었다고 늦은 밤 천장을 바라보며 우울해하고 있는 저를 보니 그가 말한 돈에 환장한 놈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고상한 척 했던 놈이 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한편 그동안 유튜브에서 만든 행복한 추억도 늦은 밤 길을 잃고 헤매는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 어느새 우울은 사라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립니다. 처음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을 때의 두근거림, 조회수가 일찍 오를 때마다 가슴 설렜던 기억,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는 댓글을 받고 종일 들떠있던 기억, 실버 버튼을 신청해놓고 며칠 동안 설레서 잠 못 들던 기억, 입병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구독자님들이 주셨던 애정어린 위로와 관심, 감사하고 뭉클한 추억들이 늦은 밤 저를 찾아왔다가 떠나갑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절대 버릴 수 없는 기억들이죠. 그 기억들은 내가 있잖아, 울지마, 괜찮아, 오늘 밤도 잘 잘 수 있을 거야 라며 토닥이며 저를 안아주고 떠납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날들을 이미 벌어진 일을 붙잡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를 골몰하느라 많은 밤을 낭비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녹록치 않은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밤으로 이어지는 빈 종이에 이미 벌어진 일들을 빽빽하게 채워넣기 바빴습니다.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져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자. 그래야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울감에 빠져 나 자신을 잃어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일이다. 분명 앞으로도 확실치 않은 미래는 자주 우리의 숨길을 짓누를 테지만 거기에 장단을 맞춰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자신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시련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마다 언제나 왜를 외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임세원 교수의 말처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사과 한 개를 두 개로 만드는 건 왜 사과가 한 개뿐이지?
아니라 어떻게 한 개를 더 구할 수 있지? 일 테니까요. 조금씩 지워야 할 영상은 지우며 채널을 재정비할 생각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언제나처럼 꾸준히 독서를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언제나처럼 산책을 하고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일을 하고 어떻게 재미있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어떻게 재미있게 인생을 꾸려갈지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길. 발음이 완전 엉망이네요. 이런 컨텐츠 하실 거면 발음 연습부터 다시 하고 하세요.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20분 듣고 껐습니다. 겉멋만 잔뜩 들었네요. 진짜 최악입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종종 이런 댓글을 받게 되더라도 웃으며 넘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궁서체의 느낌으로 쓰인 그 댓글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멍하니 그 댓글을 보다가 이내 머리를 흔들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중에도 그 사람의 댓글은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제 머리를 어지럽히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더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습게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웃어넘겼던 누군가의 말투 지적이나 발음 지적, 그리고 목소리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전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북튜버를 할 자질이 있긴 한 걸까 하면서요. 객관적으로 보면 힘을 주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이 99%라면 그런 댓글은 정말이지 1%에도 못 미쳤는데 말이죠. 걱정은 그날 퇴근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책을 낭독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책을 읽으려 하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잘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우 토해내듯 몇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보아도 몇 문장 읽지 못하고 틀리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책 읽는 거 재미없다. 1년 넘게 구독자님들과 하루의 안부를 나누고 책을 소개하고 일부 낭독하는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데 재미없다 라는 기분을 느낀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낮게 깔리는 잔잔한 목소리를 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에 정확히 들리는 경쾌한 목소리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하루 끝에 이불 같은 나긋한 분위기를 원했고, 또 어떤 이는
내용을 온전히 품고 있는 또렷한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려면 낮게 깔린 맑은 목소리로 재워줄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전달력 있게 말해야 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속에 확 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책을 절대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건 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저처럼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분해지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책을 읽는 일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책을 읽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책을 낭독하는 일이 그저 활자를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낭독하는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올리는 일은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생각해보니 그동안에 저는 남의 말에 휘둘리며 이리저리 경로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자주 무시했고 남의 말에 큰 의미를 두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발 늦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하며 자책하고 괴로워하곤 했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꼭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이 오답처럼 느껴져서요. 한데 어쩌면 오답이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오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워서 시작한 제 영상을 46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주고 계시니까요. 저도 저를 조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로소 모든 게 명쾌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닌 타인이 바라는 내가 되는 방향으로 저를 계속 몰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노력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마음이 좋아하는 길을 의식적으로 걷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다정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타인을 존중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